기술이 대형선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LNG, 암모니아,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도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해 이달 싱가포르에 해외 사업 전담 투자법인도 설립할 예정이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인데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 3,927포인트, 코스닥이 1.4%, 기관 매수가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버텨주고 있고 확실히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관심이 조금 더 쏠려 있고요. 아까 오프닝 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12월 첫 거래일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8%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2월 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의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들은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게 전에도 엔케리 청산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학습은 하긴 했지만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참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어떻게 이런 이슈들을 받아가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조우진 대표님과 또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9월에 계속 저희가 한번 편입을 해놓고 종목들을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 주가 변화가 어땠는지 상승률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은진 대표의 종목들 5가지 나왔습니다. 9월에 편입을 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SK 하이닉스야 뭐 워낙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도 힘내고 있고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상승을 전환해서 코스피 이전 기대감 뭐 12월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역시 방산주가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현대로템은 약간 부담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대표님 요 최근에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5종목들은 사실 뭐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런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꺾이지 않으면 이제 꾸준히 보유해야 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이제 수익률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이고 네. 12월로 접어들면은 1월이 가까워지니까 왜 1월이 중요하느냐? 회계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매도를 공세를 계속한 이후에 수익률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그쵸, 외국인들 특별히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2월이 바뀌는 1월이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이 바뀔 것이다. 심지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톱니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엄청난 랠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미국 시장 얘기지만 미국 시장이라는 게 대부분 다 뭐 빅테크이기 때문에 그쵸.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날아오르면 SK하이닉스 같이 날아오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1월이 가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거라 보지만 사실 1월에 가기 전에 12월 이제 11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12월 11일 날 그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또 이제 그 주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도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12월 갑자기 또 미국 시장에서 12월에 산타랠리 올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또 갑자기 급반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도 한번 전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조우진 대표가 고른 오늘 첫 번째 리뷰해 주실 종목은 뭘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 뭐 아까 살짝 뭐 언급은 해주셨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결국에 TPU냐, GPU냐, 예. 처음에는 뭐 이제 엔비디아가 꺾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다, 엔비디아가 그래도 저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TPU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번 주 오니까 둘 다 좋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던데 그렇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구글이 꾸준하게 사실은 생성형 AI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우리가 챗GPT의 T에 대한 게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를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한 곳이 구글입니다. 구글이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TPU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에 시장 주목한 건 TPU 7인데 네네. 7이라는 거는 1, 2, 3, 4가 있는 것이고 그쵸, 네. 구글은 꾸준하게 했지만 동시에 주목할 만한 건 무엇이냐? 엔비디아가 너무 시장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시장 장악이 높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 총 영업이익률이 뭐 영업이익률과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본다면 총 영업이익률이 75%예요. 그렇죠. 예. 75%는 참 황당한 수치인데 그 바꿔서 뭐냐 어떤 분은 그래서 엔비디아를 날강도다. 아니 제품을 팔면 75% 남겨먹는 데가 어딨냐. 그렇죠.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75%를 남겨먹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절절 맨다. 왜냐면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AI 시대에 할 뒤처질 수가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고객사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도 그쵸. 엔비디아 젠슨왕이 뜨면 다 대통령들이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TPU가 이제 그 히트를 쳤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엄청난 그 위세를 자랑하던 엔비디아 왕국이 금이 갔다. 그래서 대안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반등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 걸까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수치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TPU가 실제로 잘 돼서 네. 뭐 메타가 이제 엔비디아 칩도 구매하지만 구글의 TPU도 구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칩의 시장을 얼마만큼 장악할 것이냐, 잠식할 것이냐를 봤을 때 그 구글 내부 엔지니어들도 야 우리가 10%까지만 잠식을 해도 성공한 거야.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면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에서 10%를 떼어줘도 여전히 90%는 엔비디아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과민 반응 또 너무나 많은 이렇게 그 호들갑을 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을 한번 이제 인지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뭐 하시냐면 그러면 엔비디아 시장 점유 10% 없어지면 어쩌면 10% 없었으니까 성장주 입장에서 큰 타격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네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난 주말에 내온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전망치를 보면은 네. 올해 같은 전망치가 그 보다 30년 그러니까 불과 내년이 이제 한 달 뒤 2026년이기 때문에 그 4년 지나면 2030년 됐을 때 AI 데이터 센터의 전망치가 올해는 2,420억 달러. 근데 네. 2030년 되면 1조 2천억 달러예요. 1조 달러 넘는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 맞다면 AI 데이터 센터가 불과 5년 이내에 5배 이상 커집니다. 그렇죠. 예. 5배 이상 커지는데 그때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85%인데 2030년 됐을 때는 75% 내려가요. 내려갈지라도 전체 시장이 5배가 커지는데 파이가 예. 커지니까.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구글의 TPU가 잘 돼서 10%를 가져갈지언정 엔비디아의 먹거리나 매출은 충분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다시 월가에 점점 퍼지면서 아까 그 앵커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다시 엔비디아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장으로는 이제 우리는 벌써 월요일에 열렸지만 이제 미국 이제 휴일이고 우리 새벽에 되면 월요일에 장이 열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2월에 오히려 톱니 같은 분은 야 이제 산타랠리가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도 나오는 이유도 이제 그것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결국에 추이를 잘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TPU, 구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구글 쪽에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공급 많이 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 때문에 뭐 절대 X로 따지면 사실 비교가 안 되겠지만 엔비디아랑.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좀 선전을 했는데 과연 12월에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60만 원 선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산타랠리에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예. 첫 번째 이유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주셨을지 공개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좀 다시 쉬다가 올라온 상황인데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 원전이 다시라는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이제 주목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AI 때문이죠. 그쵸. 네. AI가 전기 먹는 하마. 우리가 못 보던 새로운 것을 경험해 서비스 받아 너무 좋긴 한데 심지어 뭐 코딩도 뭐 목소리로 코딩 가능한 시대가 오니까 그쵸. 사실은 그래도 좋긴 한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풍력, 태양광 같은 간헐적 재생에너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가 나면은 이제 태양광이 돌아가지만 바람이 불면은 이제 풍력이 발전이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우리가 생성량 AI 시대를 갖다가 겪어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시 언제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에너지 화석 발전 있죠. 화석 발전 있지만 전 세계 화석 발전을 꺼려하니까 탄소를 꺼려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남는 대체 에너지는 두산 에너지에서 대변되는 이제 그 원자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갖고 있이 심지어 사우디, 중동까지도 이 부분을 갖다가 분명 인지를 하면서 두산 에너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UAE 방문하면서 중요한 어떤 그 성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무엇이냐? UAE랑 한국의 손을 잡고 세계 곳곳에 원전을 심겠다. 네. 그래서 이제 FT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지나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그 영국에서도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영국은 원전에 대해서 너무나 거의 뭐 교조주의적인 환경단체의 어떤 그 민원 때문에 네. 한국보다 원전을 빚는 가성비가 수백 배, 수천 배 비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그러면서 뭐로 비교했냐? UAE와 한국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 비싸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UAE가 무슨 원전을 짓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갔다가 한데도 불구하고 FT는 어쨌건 중동에서 그 UAE 원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나라가 손잡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프리카나 뭐 정확하게는 뭐 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건 없지만 추정하건대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에 전기가 필요한데 그때 원전을 지을 때 자본이 필요하니까 그 자본을 UAE가 대고 우리의 기술력이 손잡고 거기다가 이제 원전을 짓겠다는 그런 구도가 아니냐. 그래서 FT도 아마 짝을 지어서 UAE랑 한국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보면 웃기긴 하지만 어쨌건 그 정도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사실 제3세계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두산에너비레이트는 그 어느 증권사에서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에너지의 TSMC다. 에너지의 파운드리다. 파운드리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벌별로 없는 사업 분야였죠. 네. 왜냐하면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나 TSMC에다가 야 이거 맡겨줘, 이거 좀 해줘라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용역을 이거는 바꿔라면 용역인데 용역이지만 사실 용역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3나노에서는 이제 TSMC밖에 없으니까 TSMC 영업이익률이 50% 넘어가는 거고 파운드리의 이미지도 바뀌었죠. 그래서 해당 증권사에서 두산 에너비를 가리켜서 원전 업계의 파운드리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앞으로 향후 원전 업계는 쭉쭉 뻗어날 수밖에 없고 그 근간은 AI가 많이 꺾인다면 원전도 같이 꺾이겠지만 AI가 꺾이지 않는 한 원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원전을 갖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원전을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에 갔을 때 결국에는 그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를 허브를 가지고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더 진출하는 허브 역할을 할 거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라카 원전을 뛰어넘는 뭔가 원전을 뭐 제3세계 국가에 만드는 수주 소식이 나오면 또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잘 보시면서 원전주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좋은 자리도 한번 시청자분들 잡아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을 또 골라주셨을지 바로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온 거 저희가 코스피 이전한다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주총이 그렇습니다. 열릴 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자, 요 상황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 참 비즈니스 모델은 참 세계 최고의 그쵸? 우량 기업인데 안 좋은 점 뭐냐면 주가가 예를 들면 예전에 30만 원 또 올라갔다가 갑자기 뭐 악재라고 하는 지금 그 악재가 그렇게 떨어질 이유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30만 원 올라갔던 주가 갑자기 20만 원대로 초반으로 폭락을 하고 그쵸. 이것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 골머리가 불안하죠. 앓는데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워낙 코스닥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알테오젠을 갖다가 코스피로 옮겼을 때는 그렇게 주가에 엄청난 등락을 갖다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주들도 안심하고 주주들이 안심하면 더 많은 주주들도 같이 알테오젠에 투자하게 되니까 알테오젠 주가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 12월 8일 날 이제 임시주총을 하고 임시주총에서 알테오젠이 최종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등락폭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면 알테오젠 주가 안정이 되면서 제일 그다음에 중요한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그 빅파마들과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 그쵸. 이것이 계속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께서 조율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터지 말 테는 주가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총 잘 보고 또 새로운 기술 계약 이런 것들 뉴스를 저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